자금 지원 관련된 거를 좀 안내를 드릴게요. 사실 자금 지원에 관해서는 보통 이제 네 단계 정도의 단체나 기관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고, 또 하나가 이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렇게가 이제 가장 유명한 기관들이 있고, 그 밑이라고 하기 모르지만 그거와 좀 다른 게 이제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는 어떤 사업을 하건 뭐 개인 사업을 하건 법인 업체를 가지고 있건 돈은 항상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관 소개와 함께 준비해 온 게 이런 소상공인 관련해서 뭐 대출이 됐든 뭐 여신이 됐든 뭐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자료를 또 준비해 왔는데, 나중에 그냥 넘어갔던 이런 부분들은 이 자료를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가셔서 메일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뭐 기보신보, 뭐 신용보증재단 이런 게 좋은 이유는, 은행권보다 좋은 이유는 1번 그냥 기본적으로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싸고요. 이자요. 돈을 빌리게 됐다면 이자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자 비용이 싸고, 두 번째로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힘든 순간이나 아니면 뭐 돈을 빌렸는데 상환을 못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이라면. 그런 사업이 진행됐을 때 어떤 100% 좋은 일만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기존의 은행권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다든지 뭐 월급을 보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기보신보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 저런 단체가 보증서를 자기들이 발급해줘요. 자기들이 이분의 돈을 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표님의 돈을 빌려주는데 보증을 나라가 서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보증을 서주니까 은행에서는 너무나 쉽게 대출이나 이런 돈을 빌려줄 수가 있고요. 이거를 갚는 부분도 자기가 아직 준비가 덜 됐거나 상환에 준비가 덜 됐으면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은행권이나 이런 대부업체 이런 데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이자 지급률을 0.5% 올린다든지 그런 정도의 조건만으로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금리를 내려 주거나 이런 거를 하는데, 은행보다는 이런 소상공인진흥공단 혹은 기보신보 중진공 이런 쪽으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구지사장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느꼈는데요. 원래 이런 기관이나 공단에 1년 예산이 한 3조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추경이 들어가서 4조가 더 편성이 됐답니다.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원래 1년에 3조만 대출해 주세요라고 했던 게 너무나 우리나라가 어렵고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금이 추경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옆집의 가게가 지금 뭔가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힘이 드는데 기존의 조건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기존의 조건.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얼마라던가 회사 규모가 얼마라던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대출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러한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이렇게 대출이 나가는 거고, 대부분은 이런 기관들도 은행도 담보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저신용 1, 2등급 그런 분들 말고 5등급, 6등급 이런 분이 이렇게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저신용 이렇게 대출 자금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2금융권, 3금융권 이런 데 돈을 쓰지 마시고, 그런 데는 이자율도 높고 연체했을 때 배상해야 되는 금액도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에 관련된 부분을 빌릴 때도 그냥 일부의 그냥 어디로 대출해 주세요, 당일 500만 원 입금, 1000만 원 입금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서류가 갖춰지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정부가 만든 공식 기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대출이든 여신이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6번에 뭐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이런 이 소상공인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카페가 있는데 우리가 카페를 경영하고 있는데 뭔가 손님은 자꾸 떨어져 나가고 뭔가 특별한 걸 한번 해보고 싶어. 뭐 광고를 홍보를 통해서든 제품을 통해서든 뭔가 좀 이 가게를 살리고 싶은데 지금 뭐 여력도 없고 돈도 없고 사실 뭔가를 새로 시도한다는 게 새로운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한다는 게 어렵다. 이럴 때 이런 그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이런 크라우드 펀드가 내가 이런 계획과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 계획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런 뭔가 좀 정부가 도와줘서 이걸 실행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크라우드가 이제 구름이란 뜻이고 펀딩은 돈을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구름 속에 많은 수증기가 있듯이 물방울이 있듯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관심이 모이면 이게 펀딩으로 진행돼서 뭐 제가 아는 예로 예전에 구미에 그 모랜드가 있었는데 그 모랜드에서 이제 카페가 있는 그 카페 중에 그냥 일반 카페를 하겠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할게요. 이러면 안 되지만 그 복숭아에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복숭아에 있는 그런 당분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크라우드 펀딩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멀거나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잘 보시면 뭐 3년 미만만 돼요. 혹은 예비 창업자만 돼요. 5년 미만이면 돼요. 아니면 우리 구미시 소속이면 돼요. 이렇게 조건을 촘촘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이유가 실제로 뭐 대기업이나 타 지역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기보다는 그 좀 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이나 정부 정책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지루해 줄 수 있어서 잠깐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이제